최근 시장이 말도 안 되게 힘드시죠? 사실 뭐 어떤 위로도 지금은 들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펼쳐 나가야 될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증시는 한마디로 매도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저의 주장에 대해 근거와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장 체크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가 소위 이제 개잡주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그냥 우습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하루하루 지금 사이드카가 위아래로 발동이 되는 그런 시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미국 증시만 봐도 마이너스 6.34% 시가를 만들어서 강하게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3%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일단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름 이제 호조 발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는 일부 좀 벗어난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한 메리 데일리라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번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약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리세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일부 안도를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제 연준의 긴급회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시장에 많이 확대가 됐었고, 또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는 엔화 흐름에 대한 그런 주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엔화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시그널이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조정폭으로 이어지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엔화에 대한 그런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정말 역대급인 하락이 발생했고, 이게 아마 통계적으로도 기록될 만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좀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과거의 이 금융위기, 그리고 버냉키 쇼크, 천안함 때도 그렇고 목함지뢰를 발사했을 때도 그렇고 미중 무역전쟁 때도 마찬가지, 코로나까지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한 악재들 속에서 저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통점은 지나고 나면 잊혀진다라는 것. 또한 급락이라는 것은 급등을 부르게 됩니다. 현재 시장이 정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국내 증시의 경우 이제 계절성으로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또 공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관련된 노이즈까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투매가 발생해버리니까 신용 반대 매매까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정말 억울하게 좀 때려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는 이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그런 연준의 실책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 근데 뉴스에서 계속 그냥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하락해서 이유가 붙잖아요. 이걸 이유를 뉴스에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엔캐리 청산에 따른 자금 이동이 이번에 주된 그 불확실성을 키운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위클리 만기일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생시장의 풋 시세도 진짜 역대급으로 나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이번 하락이 말이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풋 옵션 가격이 완전 쓰레기 수준까지 밀려버렸는데, 여기서 더 뺀다고 가정을 한다면 더 많은 자금과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고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방 베팅보다는 이제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지금 이 니케이 지수만 봐도 10%가량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 자발적 매도도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급 공백이 특히나 좀 강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억울한 그런 하락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최대한 소화해준 다음에 반등이 나타날 때가 정말 찐 바닥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매도의 정점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매수세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개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 정도만 거치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오늘 국내 증시는 반등을 좀 해줬고요. 힘없이 이제 고꾸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올라올 때 강한 업종이 어디냐, 올라올 때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종목들, 업종이 많이 몰려있는 쪽은 다음 주도 업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탄력이 좋죠. 수급도 좋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도 업종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마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쪽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반드시 좀 끌고 가는 종목들, DCA 투자하는 종목들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정리를 할게요. 결국에는 심리가 전부입니다. 멘탈 싸움이고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망하지 않을 그런 기업들에다가 비중을 점차 확대를 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정말 지금 돈이 되는 업종이 어디가 있을지, 다음 주도 업종이 어느 업종으로 갈지 우리는 지금부터 선점할 준비를 반드시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